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와이즈과학원에서 원장직을 맡고 있는 통합과학과 생명과학을 또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유경훈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중등부와 관련된 과학 수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앞서서 저희 학원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요즘 희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실 것 같은데, 2022 개정교과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제 워낙 변화 사항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내년부터 어찌 보면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아마 이제 내년에 돼봐야 아마 현행사항과 그 다음에 이론상의 상황이 많이 비교가 되면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대략 제가 예상하는 방안, 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이어서는 저희 중등부 담당 선생님들에 대한 각자의 설명을 끝으로 해서 오늘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와이즈과학원의 가장 큰 특징은 강동구를 가장 잘하는 베테랑 강사진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강동구에서 저는 이제 자고 나고 그 다음에 저는 배제 중 배제고를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이 강동구 바닥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학원의 이제 주력 선생님들은 거의 다 이제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너지 과학학원이라는 데에서부터 쭉 이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너지 과학학원에서 데뷔를 해서 지금 여기 와이즈 과학학원까지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가 강동구에서는 꽤나 오래 했다. 사실 나이로 봤을 때는 저희 강사진이 전부 다 젊은 선생님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첫 강사 시작을 사실 시너지 과학원부터 시작해서, 즉 이 강동구 바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강동구를 가장 잘 아는 선생님들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강사진을 배치해 뒀기 때문에 강동구의 교육 환경, 그 다음에 강동구 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전부 다 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사실 가장 이제 저희 학원의 메리트라고 볼 수 있는 게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 강동구 학생들의 특성이 정말 안타깝게도 그냥 수업의 퀄리티만 엄청 잘 치고 그거에 대해서 따라오고, 그래서 수업만 하면 성적이 알아서 탁탁탁 나오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사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수업만 딱 3시간 친다고 해서 우리 애가 그걸 잘 따라와가지고 성적이 잘 낸다, 이게 좀 강동구는 더욱더 힘들어요. 물론 다른 데도 힘들기도 하겠죠. 뭐 대치동도 힘들 수도 있고 송파구도 힘들 수 있는데, 강동구 친구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애프터 서비스라는 게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 관리 시스템을 사실 엄청 빈틈없이 설정을 해놔서 저희 담당 강사님께서, 특히 이제 서재영 선생님께서 저희 중등부 지금 현재 맡고 계신데, 서재영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클리닉을 진행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중등부 담당 통합과 조교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등부 내신 관리, 중등부에 대한 항상 고사별 내신 관리는 담당 선생님인 서재영 선생님께서 직접 진행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통합과학에 대한 질문은 이제 전문 조교님께서, 이제 중등부 담당 전문 조교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계속해서 받아주실 예정이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료량이 사실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주거든요. 저희가 진짜 이 동네에서 숙제량으로 치면 사실 가장 많은 학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요즘 애들은 또 이거를 약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제량이 많은 거를,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저는 학원에서 주는 자료를 다 푼다, 약간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학원에서 주는 자료 다 풀고 모든 케이스를 다 경험해서 양으로 붙여서 성적을 낸다. 저는 제 학생 때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었는데, 요즘 어머니들과 요즘 학생들은 사실 양보다는 질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조금 이제 요약된 숙제로 해서 최고의 효율로 성적을 내놓냐, 이게 요즘에는 사실 관건인 트렌드라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이제 통합과 이제 질문을 오거나 아니면 이제 수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다 선별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최대한 그 학교별의 경향성에 맞춰서 숙제를 요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시중 교재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복사를 해서 줬다고 하면 요즘에는 조금 문제를 선별해서 그거에 따라서 약간 대표 예제도 같이 풀고 그럼에 따라서 시험지도 같이 보고 직보자료도 그래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은 양보다는 질, 약간 효율성 있는 퀄리티에 있는 자료를 뽑으려고 노력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게 저희 학원의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저에 대한 설명이고, 저는 뭐 사실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등부 어머니들과 중등부 학생들한테는 그닥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저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은비쌤, 저희 이은비쌤이신데, 이은비쌤은 저희 학원에서 통합과학과 화학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통합과학은 한영고를 지금 현재껏 담당하고 계시고, 한영고는 거의 한 7년 정도 계속 담당을 해오셨기 때문에 한영고 통합과학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많은 학생 수를 매년마다 보유하고 계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 이제 한석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제 통합과학을 들어가실 것 같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물리를 맡고 계신데, 역시나 고등부 선생님이라서 간략하게 그냥 빨리 넘도록 하고요. 이제 김영우 선생님께서는 저희 학원에서 화학과 통합과학을 맡고 계신데, 통합과학은 배재고와 광문고를 전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나 김영우 선생님께서는 중등부 화학에 대한 선행도 같이 담당하실 예정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이따 만나 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김영우 선생님의 화학은 되게 학생들과 되게 소통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성격이거든요. 다만 이제 화학에서는 이제 양론이라고 하는 양적 관계에 대한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 여름방학에도 화학원을 전체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1단원에 대한 양론, 즉 화학 반응 양적 관계, 이쪽 파트를 중점적으로 아마 나가질 것 같은데, 그 중점적인 파트를 좀 더 수적으로 다루는 그런 어떤 계산량을 최소화시켜서 수적으로 다루는 것에 조금 능수능란하신데, 아무래도 중등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수적으로 다루는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모든 설명을 다 해주실 겁니다. A부터 Z까지 풀이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고 너네들이 따라올 수 있는 만큼 흡수하면 돼 라고 하는 포인트로 아마 설명을 하실 예정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김용호 선생님께서 그런 특장점이 있으신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권민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구학과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계신데,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선사고와 상일여고 이렇게 두 개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선사고에서는 저희 통합과학 1등짜리 애를 직접 이제 요번에 만드셔가지고, 원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계시는 선생님 중에 하나여서 애들을 되게 본인이 직접 클리닉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애들과의 유대감도 되게 좋은 편이십니다. 그 다음에 배재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서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강일고와 강동고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재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서 중등과학과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계신데,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명일여고와 성덕고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중등과학을 조금 더 포지션을 잡고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중등과학 직접 클리닉도 들어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젊은 선생님이 친구들과 학생 여러분들과 되게 소통하면서 약간 어찌 보면 학습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계속 끌고 가고 있고, 특히나 어머니들과의 소통이 사실 중등부에선 가장 중요한데, 그 어머니들한테 계속해서 전화해서 우리 애가 이렇게 지금 조금 오늘 수업을 조금 집중을 안 하던데 무슨 일이 있냐, 이런 식으로 직접 계속 상담하면서 어머니들과 소통하면서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이준기 쌤 같은 경우에는 중등과학과 물리를 맡아주실 예정인데, 지금 요번 여름방학에는 아마 선행 물리를 맡아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역학 파트만 돌아갈 예정이고요. 아마 전체 물리원을 4주 안에 도는 건 조금 힘들어서 아마 역학 파트 1단원 위주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사실 물리는 여러분 어머니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역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학 부분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화학이랑 물리학이 선행을 하시는 어머니들도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물리학이랑 화학이 개정 교과 때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어려운 파트들이 저번 교육과정에서 좀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 교육과정에는 어려운 파트들이 오히려 더해졌어요. 특히 물리학에서는 제가 학생 때 배웠던 돌림 힘이라고 하는 이 회전 운동할 때 어떻게 힘을 가하는가에 관한 것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는 사실상 매해마다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개정 교과 전에도 사실 어려워했는데 개정 교과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화학도 사실 어려운 파트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이준기 선생님께서는 사실 시너지 과학학원에 있었던 저희 원장님의 그 조교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교팀장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질문을 일일이 다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파트를 어떻게 얼마만큼 모르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자연스럽게 내놓는 강사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리 선행은 이제 이준기 쌤께서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이 도대체 뭐가 달라졌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다. 근데 사실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됐지만 1학년은 사실 고교학점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1학년 아이들이 2학년이 됐을 때부터 도대체 어떻게 조금 현행이 될런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된 학년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이 이제 필수 수능 과목이 되었다라는 부분. 사실 이제 통합과학이 사실 가장 쟁점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과학을 가르치는 게 때문에 통합과학이 쟁점이다 보기에는 힘들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이렇게 같이 뒀을 때 1학년 애들이 뭘 좀 더 어려워하냐라고 하면 통합과학을 더 어려워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과생 아이들, 이과 경향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통합과학은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통합과학을 어려워하지 않는 친구들은 통합사회도 안 어려워해요, 사실. 근데 문제는 문과적 소양이 짙은 애들, 즉 통합과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둘 다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과적 소양을 갖춘 애들은 사실 통합과학을 수능 봐? 라고 하면 별 부담이 안 돼요. 그런데 문과적 소양이 짙은 아이들은, 즉 사탐을 수능을 봤던 친구들은 갑자기 과학을 수능을 보라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부담감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통합과학 수능은 현재 25문항을 40분 내에 봐야 됩니다. 조금 지금 현재 좀 약간 달라졌거든요. 지금 현재 과학탐구는 30분에 20문항을 푸는 건데 25문항을 40분 내에 푸는 수능으로 지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이따가 통합과학 수능에 대한 이제 평가원이 이제 예시안으로 낸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예시 문항을 조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등급 체제로 바뀌었다. 이게 사실 어머니들과 학생들한테 가장 부담이 되는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등급이 4%까지고 그 다음에 2등급으로 했을 때는 11%까지거든요. 9등급 체제로 했을 때요. 근데 5등급 체제로 변하면 1등급이 10%까지고요. 2등급이 34%까지예요. 그러면 34%라면 지금 현 9등급 체제로 하면 3등급까지가 2등급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등급이 세분화돼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뉘면 사실 2등급까지만 해도 얘 어느 정도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5등급 체제에서 2등급이 돼버리면 2등급을 받아왔을 때는 얘 공부 조금 덜 했네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5등급 체제로 하면 내신이 덜 치열해진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5등급 체제 세분화를 안 시켰기 때문에 결국 뭉뚱그려치고 이 뭉뚱그려치게 되면 1등급을 안 받는 학생들, 즉 2등급이 찍혀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수시에 더 크리티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많은 입시 전문가들도 2등급 최대한 안 맞아야 된다. 무조건 1등급 안으로 끊어야 된다. 이렇게 다들 전망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2등급이 어찌 보면 이 아이한테 주홍 글씨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크리티컬한 그 쟁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1등급을 막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저 또한 그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들이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달라졌고 제가 봤을 때 어머니들한테 가장 크리티컬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는 5등급 체제로 개편을 했다. 사실 고교학점제나 통합과학 수능을 보라는 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통합과학 수능 아직 치러지려면 멀었고요. 고교학점제는 내년 돼봐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사실 앞선 친구들이 다 겪은 다음에 어머니들도 이제 나중에 데이터 갖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조금 많이 크리티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합과학 1과 2 1은 1학기 때 2는 2학기 때 진행을 할 예정인데 사실 1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도
1학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1학기에 물리, 화학, 지구화학이 대부분 좀 어려운 파트들이 들어있거든요. 2학기는 그거에 비해서 사실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1학기만 잘 뛰어넘으면 2학기는 그나마 쉬워지는데 2학기 때도 조금 중요한 거는 여기 바로 화학 파트가 조금 중요해요. 그나마 2학기 때 물리 파트가 조금 없어졌거든요. 물리 파트에 어려운 부분들이 없어져서 그나마 통합과학에서 2학기 때는 조금 2학기 때는 저희 화학 파트만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등급제 개편이고요. 저희 9등급제, 이게 5등급제. 그래서 5등급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등급은 34%까지. 근데 3등급이 지금 너무 떨어지시는 거 보이시나요? 3등급이 66%까지거든요. 66%면 사실상 지금 저희 9등급제로 하면 5등급, 6등급 사이예요. 그러니까 3등급 찍혔으면 사실상 수시가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요. 그래서 못해도 2등급. 무조건 1등급 안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28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인데 사실 이것보다는 저희 뒤에 이제 개정교육 과학탐구 과정부터 먼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1학기 때는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이걸 1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든 학교에서 1학년 때는 통합과학 1, 2만 배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제고를 진학하신 어머니라도 배제고는 자사고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커리큘럼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싶어도 1학년 때는 1과 2 밖에 안 배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얘가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5등급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역시나 얘 또한 지금 현재 2학년 때 치러질 과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5등급제로 가고 있고 일반 선택 과목도 5등급제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인데 지금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보통 과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많은 학교에서 저 일반 선택 과목을 집중이수제로 다루려고 하고 있거든요. 많은 학교에서요. 근데 집중이수제란 뭐냐? 집중이수제란 원래는 생명과학을 골랐다 라고 하면 생명과학을 1년 내내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집중이수제란 이 생명과학을 한 학기 때 끝내는 겁니다. 1년짜리를 한 학기 때 끝내는 것이죠. 지금 현재 3일여고, 그 다음에 배제고, 한영고, 광능고, 한영고를 제외한 죄송합니다. 선사고, 배제고, 상일여고, 그 다음에 명일여고 요런 등등의 학교가 아직 한영고는 내년 방안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영고는 애초에 집중이수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다를 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학교들 지금 거의 벌써 이 동네 학교 중에서도 5군데 정도 되는데 이 5군데의 학교가 나 내년부터는 집중이수제 할 거야 라고 이미 내놨거든요. 배제고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4과목 중에 3과목을 한 학기에 끝내야 됩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4과목 중에 2과목을 보통 끝내거든요. 근데 배제고 같은 경우에는 이 4과목 중에 3과목을 끝내는 거고요. 광능고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을 한 학기에 끝냅니다. 이거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을 한 학기에 끝내 1년짜리 배웠던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과학탐구 3대장이거든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여기를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건데 이걸 한 학기에 끝내? 이거 이과 진학할 학생들한테 거의 초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광문 같은 경우는 2학기에 이제 지구과학을 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별로 지금 현재 조금 달라져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저희 학원 블로그에다가 조금 탑재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싹 요번에 모든 학교들 그 2학기 때 어떻게 할지 발표되는 거 보고 나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 한번 탑재해 드릴 테니까 어머니들 나중에 한번 저희 블로그 방문하셔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가장 큰 맹점은 쟁점은 저 1년짜리 과목을 현재 1년짜리 배우고 있는 과목을 한 학기에 끝내는 집중이수제를 다 많은 학교에서 채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진로선택 과목은 소위 말해서 3학년 때 배우는 생투, 물투, 화투, 지투라는 과목이 세분화된 겁니다. 그런데 얘 또한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 2학년 2학기 때부터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다 나뉘었는데 이게 애들한테는 되게 큰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들과 학생들이 어머니와 엄청나게 열심히 상의를 하면서 이제 그 12과목 중에서 4과목을 골라달라 이런 식으로 고교 학점제, 약간 학교에서 약간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하듯이 이제 신청을 하게끔 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그 선택 과목을 과탕으로 설정하는 거는 현명하지 못해요. 화해랑 이렇게 여러 가지 탐구 과목들을 섞어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 어떻게 지금 2학기 때는 1학기 때는 이런 과목들이 깔리니 이런 식으로 수강 신청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점차적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중이라 일단 봐두시면 될 것 같은데, 이 2과목은 물리학에 대한 연계 과목이고요. 화학은 이렇게 2개의 연계 과목이 있고, 생명과학도 2개의 연계 과목, 지구과학도 2개의 연계 과목이 있고, 밑에 있는 융합 선택 과목은 거의 3학년 2학기 때 선택하는 과목이다. 즉 어찌 보면 진로 선택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2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끝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대학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발표를 하고 있냐라는 것이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2028 입시 요강을 살짝 내놨는데 검토 중에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다 보니까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너네들 고등학교 때 다양하게 들어보고 진로를 선택해서 진학을 해 라고 하는 게 이제 고교 학점제의 어떻게 보면 취지거든요. 그럼 이 취지를 가장 잘 살려야 되는 대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는 기타 여타 사립대랑은 다르게 조금 리미트 라인을 덜 걸어놓은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부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 핵심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 권장 과목은 들어도 되긴 하는데 안 들어도 돼 라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권장 과목이라고 적어놨지만 들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굳이 안 들어서 흠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너 왜 굳이 학교 때 이거 이수를 하지 않았어? 라고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은 웬만하면 거의 다 들어달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이 노란색 부분이 지금 과학탐구입니다. 노란색 부분이 과학탐구인데 사실 그닥 제한이 많이 없죠. 찍으실 분들은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근데 바뀔 가능성은 매우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네. 잠깐 촬영하실 분들은 촬영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일단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공과대학은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과 그 연계 진로 선택 과목,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총 9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을 들어줘. 되게 널널하게 설정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연계 과목 중 이제 3과목을 들어줘. 즉 9과목 중에 3과목을 들어주면 돼 라고 하는데, 사실상 연계 과목을 물리학을 안 들었는데 얘네들을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9과목 중에서 3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 들어주면 돼 라는 것인데, 지금 얘는 공과대학 기준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 이제 자녀분들과 또 어머니들 중에서 우리 아이는 메디컬을 보내고 싶어 라는 이제 학생과 어머니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메디컬은 어떻게 되냐? 지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이렇게 널널하게 설정을 해놨는데 저희가 경희대학교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지금 현재 연세대나 고려대는 발표가 안 돼가지고 경희대학교 걸 먼저 갖고 왔는데, 경희대학교의 메디컬을 보면 지금 보시면 이 기존 거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변경사만 보시면 되는데,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3개, 이거 화학이고요. 화학의 연계 진로 과목, 얘는 화학의 이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세포의 물질에서 생물의 유전, 생명과학의 연계 과목,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면 결국 메디컬은 뭘 들어야 되냐면 화생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애가 공과대학도 노리면서 메디컬까지 노리고 싶어 라고 하면 지금 현안이랑 똑같아요. 물화생을 들어달라 라는 것이고요. 우리 애는 이런 말은 좀 자극적이, 약간 메디컬 싹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물화지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나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화생이냐 물화지냐가 훨씬 더 극명하게 나뉠 것 같거든요. 지금 여태껏 물생지라고 하는 조합도 있고 화생지라고 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왜냐면 통합과학 때 도무지 물리랑 화학을 못하겠어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같이 기반 베이스로 해서 물리나 화학 둘 중에 하나를 껴넣는 이런 조합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면 대학교에서 설정을 해버릴 과목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 설정을 해버릴 과목들이 많아지면 물화지, 그러니까 물화지, 물화생 셋 중에 하나로 이제 가지겠죠. 아니, 둘 중에 하나로 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게 더 극명하게 나뉘지 않을까 싶고요. 저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생물의 유전, 얘가 진짜 쥐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은 개정 교과가 더 쉬워졌어요. 물리랑 화학과는 다르게 생명과학 개정 교과가 더 쉬워진 이유는 생명과학의 개정 교과에 드디어 유전이 빠졌습니다. 유전이 빠지니까 생명과학은 그냥 팍 쉬워진 거죠. 그런데 물론 생투에 있는 이제 유전의 아주 일부분이 약간 들어오긴 했는데 그 부분이 되게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진짜 쉬워졌고 물리랑 화학은 좀 많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생명과학의 그 유전 파트, 지금 생명과학 1에 불리는 유전 파트가 생물의 유전 파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물의 유전은 진짜 아무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기피 과목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메디컬에서 설정을 해버렸다는 게 조금 이게는 엄청난 족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대는 또 보시다시피 물리랑 화학밖에 없습니다. 지구과학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서울대는 지구과학을 나름 오케이 했지만 지금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은 얄짤 없습니다. 그나마 여기 보면 여기 아마 없을 것 같은데 행성우주학과 이런 식의 약간 천체물리학과 이런 것들, 약간 지구과학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그런 과들만 지구과학을 설정해놨고, 나머지 기계, 전기, 화공, 신소재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다 물리랑 화학밖에 없죠. 그래서 메디컬은 화생, 이공계는 물화로 아예 극명하게 나뉠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가장 심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예시 문항으로 지금 내놓는 문항이, 사실 저희는 이걸 보고 좀 많이 놀랐거든요. 25문항짜리를 40분 안에 봐라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약간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문항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문과 애들까지 같이 수능을 보는 거라고 해서 되게 쉽게 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시 문항이라고 내놓은 게 전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소위 말하는 예시 문항이라는 건 아마 저희 드렸을 거거든요. 저희 그 문제 파일을요. 예시 문항이라고 보통 발표가 되는 것들은 보통 거의 다 쉽게 내요. 저희 2015 교육과정 때도 역시나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예시 문항이 나온 적이 있는데 되게 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과에서 보는 수능이다 보니까 되게 유명무실하게 내겠지 라고 싶었는데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과적 소양이 짙은 아이들은 진짜 풀기가 힘들겠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고, 이과적 소양이 짙은 애들 또한 이게 과연? 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사실 지금 현재 수능은 2학년 때 배웠던 과목을 3학년 때 수능을 보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개정 교육과정의 수능은 1학년 때 보는 거를 3학년 때 수능을 봐야 되다 보니까 2학년 내내 다루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실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도 다음 주에 오면 까먹는 아이들인데 1년 내내 안 배운다? 그러면 당연히 리셋이 돼서 돌아올 거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항 난이도가 꽤나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고민 중입니다. 이거를 3학년 수능반을 깔 때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아예 나눠서 깔아야 돼버릴지. 왜냐면 사실 문과적 소양이 짙은 아이들은 거의 다 사회탐구를 깔고 나중에 들어올 텐데, 이거는 이과 과목을 들은 학생들이랑, 즉 물화를 들은 아이들과 그 다음에 사탐을 보는 친구들을 같이 묶어놨을 때 과연 따라갈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봤을 때 수능반을 나중에 깔겠지만 아마 심화반과 기초반으로 깔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문항 난이도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되겠고요. 이게 저희 중등부 시간표가 되어 있고 역시나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략 시간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학원에 대한 설명과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통 이어받아서 저희 학원 강사진들이 설명회를 점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름방학 특강, 중등부 여름방학 특강 해가지고 통합과 선행을 담당할 저는 서재영 강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이제 중등과학하고 이제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등 대상으로 여름방학 때 이제 통합과학 선행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방금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통합과학에 대한 이제 설명도 간단하게 해주셨을 텐데, 저는 이제 통합과학 중에서도 이제 여름방학 특강에는 통합과학 1 위주로 일단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과학 단원을 구성을 보면은 이제 새로 생긴 통합과학 2 계정에서는 통합과학 1이랑 통합과학 2로 나눠지는데, 일단 1에서 새로 생긴 과목이 과학의 기초고요. 그리고 2에서 새로 생긴 과목이 과학과 미래사회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제 2, 3, 4, 5단원은 원래 있던 단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조금 짜잘짜잘하게 들어간 새로운 단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15 계정 교육과정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이 1단원, 6단원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만 좀 보면 되는데, 여기서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과학 1학 중간고사 때 시험을 본 내용을 좀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길이의 단위는 뭐야? 미터야. 뭐 질량의 단위는 뭐야? 킬로그램이야. 뭐 이런 수준의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상 학생들이 옛날부터 과학을 배우면은 속력은 미터 퍼 세컨드 단위로 사용을 해는 알지만, 그걸 왜 미터 퍼 세컨드로 사용을 하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새로 생긴 이제 통합과학 2의 6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기 때 이제 시험을 보겠지만, 여기는 이제 요즘 들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라던가 아니면 새로 생기는 뭐 AI 기술이라던가, 그래서 코로나 때 뭐 PCR 검사를 뭐 어떻게 했는지, 혹은 AI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런 간단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사실상 6단원은 엄청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교양 과목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과목은 원래 15 개정 교육 과정이 있던 2, 3, 4, 5단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이 통합과학 1의 2, 3단원에서 제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한 파트씩 가장 중요하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들만 뽑아서 저희가 특강을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특강 계획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이거는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의 좀 세부적인 단원 구성이고요. 세부적인 단원 구성이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일단 2단원에서 지구과학 파트가 여기 지금 보면은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그리고 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이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별의 진화 파트가 들어갑니다. 별의 진화랑 그리고 빅뱅이 일어나면서 원소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나오는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학생들이 지구과학 파트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원소, 원자, 분자 이런 간단한 내용들의 화학 기초를 배웠는데, 우리는 거기서 더 넘어가서 이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제 2단원의 두 번째인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이 파트를 저희가 이제 화학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파트에서는 여기 지금 보이면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이라고 해가지고 생명체의 구성 물질 중에 저희 단백질하고 그리고 DNA로 알고 있는 핵산,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물질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이 부분을 생명과학 파트에서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 파트에서는 여기 지금 3단원 두 번째 보시면 역학 시스템 있죠? 사실 물리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전부 다 역학 위주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역학 중에서도 우리 지금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중력에 대한 물체 운동은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 전 이제 중간고사 혹은 이번 기말고사 때 아마 학생들이 시험을 볼 텐데, 그 부분은 이제 배웠다 보니까 잠깐 넘어가고 그 다음 부분이 운동과 충돌 부분으로 저희가 그 선행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특강 강의 계획은 1주차 때 화학을 진행을 합니다. 네, 1주차 때 화학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때 화학결합 중에서도 이온결합, 공유결합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이온결합, 공유결합을 설명을 할 때는 아이들이 원자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주기율표라는 걸 학생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저는 그 전에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한 다음에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으로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조금 덜 했더라도, 혹은 이번에 성적이 잘 안 나왔더라도 노베이스
학생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중등과정 또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중등과학도 다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스무스하게 이제 그 연결성을 지어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2주차 때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고, 여기가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울 유전 파트랑 조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유전 파트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사실상 그 유전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그 유전에서 이제 DNA와 RNA라는 이 핵산 물질이 굉장히 핵심 물질인데, 그래서 그 핵산 물질이 RNA랑 DNA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또 DNA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를 설명하는 게 2주차 내용이고요. 그리고 3주차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해서 물체가 운동을 하고, 그리고 물체가 운동을 하다가 이런데 부딪히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지, 그래서 이 역학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 문제, 문제풀이까지 문제풀이까지 완벽하게 하는 과정으로 3주차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4주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지구과학에서 어려운 파트였던 이제 빅뱅 이후의 원소의 생성과, 그리고 그 이후에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러니까 태양이나 혹은 태양과 같은 그런 별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를 하는지, 그 진화 과정을 마지막 4주차 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2, 3, 4주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특강의 목표는 일단 처음으로 물화생지를 전부 완벽하게 전부는 아니지만 물화생지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끝내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이제 과학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학적인 사고력이라는 게 딱 문제를 보면은 학생들이 근데 분명 배웠던 건데 문제를 보면 잘 몰라요. 왜냐면 이 개념이랑 문제랑의 좀 거리감이 조금 있거든요. 과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개념과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연결을 짓는지 그 사고방식까지 제가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풀이랑 같이 연동을 해서 과학적인 사고력을 기른다 라는 식으로 제가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풀이 능력을 더 강화시킨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표는 이제 저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지금 중간고사, 이번에 또 기말고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새로 생긴 22개정 교육과정에 데이터가 좀 쌓이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중학교 학생들도 이제 학교로 넘어가서 내신을 어떻게 대비해야겠다라는 식으로 그 기출문제도 조금씩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너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제가 나올 거야 라는 식으로 내신도 사전 대비를 다 시켜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특강의 목표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목표가 있으면은 왜 통합과학을 배워야 되는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문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든 뭐 이공계를 희망하는 학생이든 전부 다 과학을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1학년 때 사실 통합과학을 배우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또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통합과학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약간 머슬 메모리처럼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도 이 통합과학 선행을 진행을 해야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도 내가 공부했던 그 내신, 선행을 좀 상기시키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또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맞다 이거였지 하면서 이제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지금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지금 가르치다 보면은 중등 과정이 좀 많이 연계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너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데 기억나?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건데 기억나? 이러면은 알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는 하는데 정확하게는 또 모르거든요. 그 말은 중학교 때는 좀 그래도 그냥 그 오투나 완자 이런 것만 공부해도 막 8, 90점 쉽게 잘 넘을 수 있잖아요. 좀 열심히만 공부를 하면은.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 통합과학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딱 그 정도만 공부하고 넘어오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능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핵심적으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 특강 때 꼭 통합과학 내신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는 이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개념 완성을 시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개념 완성 시키는 게 아니고 저는 좀 스토리텔링식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전에 별의 진화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별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진화하는지 이거를 그냥 외우게 딱 별은 이때 이게 생성되고 저때 이게 생성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 별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럼 여기 이게 있지? 그러면 아 이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연계되는 식으로 설명을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등 과정도 다 복습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등 내용은 그냥 시험 보고 바로 까먹어요. 근데 그게 통합과학 원 내용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등 과정을 알아야지만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꽤 있어서 중등 과정 또한 복습을 하면서 그래서 통합과학 원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이 통합과학이나 뭐 수학, 국어, 영어 모든 과목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시험 잘 점수 많이 맞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사실 정확하게 아는 게 나중에 미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게 더 좋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고 얼마나 많이 맞을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당연히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때는 개념과 연계 지어서 유형별로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 유형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돼? 라는 식으로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싹 다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틀린 거는 그냥 틀렸다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긴 내가 1번으로 했는데 4번이 답이네? 그럼 4번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틀린 걸 다시 안 보거든요. 근데 틀린 거 다시 보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매일 친구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틀린 질문을 고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이들이 틀린 게 있으면은 그 틀린 거를 왜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습 테스트를 매주 진행을 합니다. 첫 주차는 당연히 첫 주 수업이니까 진행을 안 하고요. 2, 3, 4주차 때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너무 또 여름방학 때까지 와서 막 테스트 보고 이런 거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간단하게 개념을 좀 복습할 수 있고 그리고 전에 설명했던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했는지 정도의 문제로 한 10문항에서 15문항 정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OX 문제도 들어갈 거고 빈칸 채우기 같은 것도 들어가서 개념도 완성시키고 그리고 문제풀이도 어떻게 하는지 해서 유형별로 문제도 정리해서 이 정도로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복습 테스트에 관한 이제 그 내용들은 제가 수업이 끝나고 이 복습 테스트에 제가 손으로 직접 풀이한 내용을 이제 카톡으로 친구들한테 전송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제가 손풀이 해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수업이 진행을 되고요. 수업을 한 이후에는 또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또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부스트 클래스라고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러니까 총 4주 오는 거죠. 저희가 4주 특강으로 진행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수업이랑 저희가 수업이 이제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때 외에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1시간 정도 와서 클리닉 활동지를 풀고 가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과학을 공부할 수 있게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면은 저번 주에 했던 거 다음 주에 와서 하면은 애들 아무것도 몰라요.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한 번쯤은 다시 복습시키고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 클리닉을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질문 채팅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질문 채팅방이고 학생들이 이제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장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 듣고 있는 학생들이 계속 이제 질문하면은 거의 한 2, 30분 이내로 제가 답장을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제가 또 아이패드로 풀어서 풀이까지 친절하게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온라인 질문 채팅방도 학생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별로 또 추가 과제도 제공이 됩니다. 이거는 모든 학생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더 추가로 주는 거고요. 그리고 뭐 테스트나 아니면 좀 친구가 이제 학생들 좀 뺀질뺀질거리고 숙제도 맨날 안 해오고 테스트도 맨날 빵점 맞고 이런 경우에 또 추가 과제를 내줍니다. 그런 경우에도 계속 안 해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추가로 불러서 보충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과학은 국수형이랑은 별개로 좀 주요 과목이 아니니까 제대로 공부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까지 제가 다 같이
확인시켜서 추가 과제도 내고 보충도 시켜준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학습 방향성 상담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개정 교육 과정이 됐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이제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뭘로 할 것인가 이거든요. 근데 그걸 중등 때부터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학생들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번에 바뀌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막 저 뭐 선택해야 돼요? 저 뭐 무슨 과가 제일 가고 싶은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아요? 라고 하는데 이제 방금 전에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서울대랑 경희대에 이제 모집 요강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너가 어떤 과를 가고 싶으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3과목만 선택하면 돼요. 이공계를 진학을 할 때는. 그래서 그 3과목 중에 너는 어떤 걸 했을 때 가장 점수가 잘 나올 거고 등급이 괜찮게 나올 것이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물화생지 중에 어떤 파트를 가장 잘하는지 학생마다 다 다르거든요. 진짜 물리 잘하는 학생이 있고 생명 잘하는 학생이 있고 다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바탕으로 너는 이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학습 방향성도 학생들에게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할 때 이제 제 통합 프로그램에서 이제 부스트 클래스 클리닉에서 주는 활동지는 이런 식으로 보통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 되는 클리닉 활동지를 1시간 동안 풀고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때 사용하는 교재는 제가 직접 만든 자체 교재인 이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사이언스의 핵심을 본다, 그래서 스코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과학의 핵심을 담은,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지금 사실 뭐 완자나 오투나 이런 교재를 보면은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이 내용들이 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걸 집중적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를 해서 학생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듣고 있는 학생이 저번에 이번에 중간고사 때는 안 듣다가 기말고사 때 들은 학생이 있는데, 중간고사 때는 이제 완자랑 오투로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 교재 보니까 완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로 조금 더 그 개념을 좀 잘 정리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필기 내용을 여기다가 좀 집약해서 넣어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필기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필기를 안 해도 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좀 볼 수 있도록 그 교재를 구성을 해놨으니까 그런 건 잘 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교재가 궁금하시다면은 저 앞에 또 교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교재 궁금하시면 한 번씩 보고 가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통합과학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강사를 하고 있지만 과외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대치동이나 뭐 목동 쪽이나에서도 과외를 굉장히 많이 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한테 다가가서 되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식으로 학원에서 하는 수업 방식 말고 과외에서 하는 수업 방식도 학생들한테 요즘 차용을 하니까 학생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마크를 해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또 과외도 오래 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학생을 좀 집중적으로 마크해서 학생들이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고쳐나가야 하는지도 잘 케어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제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90점을 다 넘었고요. 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과학 여름방학 특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내주는 그 종이에 있는 거가 지금 제가 7월 19일에 아마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7월 19일 화요일이랑 7월 20일 좀 이게 나갔네. 7월 19일 화요일이요. 7월 19일 토요일하고 7월 20일 일요일 이렇게 두 타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9일 토요일에는 이제 4시부터 7시에 진행이 되고요. 7월 20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1시에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YG 과학학원에서 이제 중등부 여름방학 물리학 특강에 대해서 설명드릴 강사 이준기입니다. 네, 오늘 그 중학생이 왜 역학을 꼭 공부를 해야, 지금 시기에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부제를 보시면 노란색 글씨로 써놓았는데 이제 역학은 타이밍이라고 제가 써놓았어요. 이게 오늘 설명회에서 이제 가장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설명회 끝나고 돌아가실 때 이제 딱 6글자 역학은 타이밍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등 물리학 선행 특강을 이번에 진행하게 된 강사 이준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시너지 과학학원과 생각의 차이 시너지 물리팀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와이즈 과학학원 소속으로 이제 물리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 보시면은 제가 좀 머리가 길 때였는데 지금은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강좌 소개 이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에 중등부 물리학원 선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 강의의 키포인트는 통합과학 내신 대비의 출발점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앞서서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 아마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통합과학이 더 이제 중요해지고 그 안에서도 이제 물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느끼셨을 텐데 이제 그 통합과학의 준비에 대해서 이제 내신 대비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노란색 글씨로 역학이라고 써 놓았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강의할 파트가 뭐 물리가 워낙 파트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역학 파트를 강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역학은 현재 이제 고등학교 물리 과정에서의 이제 핵심 파트고요. 이제 통합과학으로 나중에 바뀌고 나서도 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까지도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과 안 배운 친구들이랑 이제 비교를 한다면 아마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역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물리학 이거는 현재 교육 과정인데요. 물리학 1은 현재 이제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단원 역학이고요. 2단원, 3단원은 이제 각각 전자기장과 파동 이렇게 비역학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학 파트를 이번에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일단은 역학, 비역학으로 나뉘게 되는데 역학 파트가 단 1단원밖에 없죠. 확실히 이제 비중이 저게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일단은 역학은 이제 힘이나 운동 그리고 에너지 변화를 공부하게 되고 자연 현상들의 그런 기반 같은 거를 기반 같은 거를 배우는 그런 단원입니다. 이 단원을 제대로 배우면은 이제 이어지는 비역학 단원까지도 충분히 쉽게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단원별로 비교를 간단히 해드릴 건데요. 제가 그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학습 기간과 그리고 문제 스타일 그리고 문제 난이도 별로 제가 좀 나눠서 정리를 좀 해놓았습니다. 일단은 왼쪽이 노란색이랑 오른쪽이 하얀색 부분으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각각 역학과 비역학이니까. 그래서 이제 학습 기간부터 보시면은 이것도 현재 교육과정 기준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서 물리를 배우게 되면 1단원 역학을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2단원과 3단원인 비역학은 2학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눠서 이제 배우게 돼요. 일단 기간만 보셔도 일단은 단원이 하나인데 1학기 내내 하는 거 보시면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문제 스타일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 3단원은 이제 비역학으로서 굉장히 좀 개념적이고 그리고 좀 간단한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역학, 1단원 역학은 문제 스타일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응용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단순 계산보다는 조금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 논리적인 과정을 겪은 다음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역학이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비역학은 좀 쉽거나 그런 보통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면은 제가 최근 3년 동안의 수능 출제 비율을 조금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능은 아직 바뀌기 전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20문제에다가 50점 기준 시험이고요. 그 중에서 45%가 1단원 역학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대략 한 9문제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점수로 따지면은 50점 만점에 한 23점 정도, 많으면 25점까지도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45%를 또 제가 두 개로 나눠놨어요. 30%가 이제 역학으로 돼 있고 15%가 이제 연력학이랑 뭐 상대성 이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강의할 부분이
30% 차지하고 있는 역학이고요. 나머지 15%에 들어가는 연력학이랑 상대성이론은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할 때 진행할 때는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만 역학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하고 2, 3단원 비역학 스타일이 조금 더 녹아 들어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과감히 제가 뺐습니다. 더 역학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은 물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역학이고 그 역학을 지금 이번 여름방학에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면 내신부터 이제 수능까지 이제 가장 안정적인 기반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역학이 이제 중요한 거는 알았는데 역학이 진짜 어려울까? 네, 저는 이제 감히 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보통 역학은 이제 흔히들 말하는 게 고전물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고전물리 같은 경우에 앞에 글자가 벌써 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만큼 자료의 양도 많고 그런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물리입니다. 그래서 역학은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고 좀 범위가 좀 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양에 조금 눌리는 그런 양에 눌리고 그리고 약간 질에 겁먹는 그런 상황이 되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첫 번째 이유로 제가 가져왔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역학은 이제 힘력자에 배울 학자를 써서 힘에 관련된 그런 학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힘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결과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그 결과만 가지고 이제 그 원인을 역추적해야 되는 그런 푸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시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헤쳐나가려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 어려워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학생들이 그렇다는 거지 이것을 이제 잘 가르치면 굉장히 다르겠죠. 저는 이제 중학생 눈높이에서 개념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제 좀 수치적인 이런 쪽보다는 저는 이제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이제 수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본격적으로 제가 부제로 말씀드렸던 역학은 타이밍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럼 이제 역학은 중요한 것도 알겠고 이제 뭐 어려운 것도 알겠는데 역학은 도대체 왜 타이밍일까? 제가 이제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고등 통합과학이랑 중학생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왔어요. 먼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통합과학 과정을 배울 때 분명히 많은 이제 도움이 되겠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즉 통합과학을 배울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좀 세분화하자면 물화생지 이렇게 네 파트로 나뉘잖아요. 이제 그 네 파트가 이제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 따로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연결이 다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물리는 가장 기초가 되고 그 기반이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역학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학생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중학생은 이제 이 시기에 역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단순한 그냥 선행학습, 약간 뭐 수학 선행학습 같은 그런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아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수업을 제가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탐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그 다른 국영수나 뭐 다른 통합과학 공부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던질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가장 역학을 배우기에 적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두 키워드를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역학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 선행을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역학을 이제 어떻게 이제 제가 시간을 쪼개서 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왔습니다. 이제 총 수업은 4차 시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2, 3, 4차 시에는 각 전주차에 리뷰랑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는 이제 제가 클리닉을 진행할 때 같이 사용되는 지표고요. 학생의 성취도나 이런 것들을 제가 판단을 직접 해서 뭐 추가 문제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학생의 어떤 조금 더 개념 보강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차시별로 이제 수업할 내용은 간단하게 적어놨고 특히 4차 시에는 역학 전체를 이제 리뷰를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된다면 학생들이 잘 따라와 준다면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그 15% 이제 연력학과 그 상대성 이론 그쪽까지 좀 맛보기 정도로 강의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제 제 강의를 왜 들으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두 가지 이것도 키워드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왜랑 그리고 알고리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제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뭐 수치 계산 이런 문제풀이 수업이 아닙니다. 이제 물리를 이제 좀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그렇게 잡아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왜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그런 왜 이거는 이럴까? 왜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지? 이런 궁금증들을 좀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는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논리에 익숙해지고 좀 역학이랑 친해지고 감을 잡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역학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주고 원인을 찾는 그런 역추적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을 때 이런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한글로 정보를 줬을 때 이거를 숫자로 바꾸고 그 다음 그 숫자를 또 식으로 바꾸고 이런 좀 단계별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역학을 배우면서 좀 잘 잡아 나간다면 뭐 역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뭐 수학을 하든지 뭐 다른 과학 탐구 과목을 하든지 할 때도 충분히 도움될 것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설명회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결국 종합을 하자면 역학은 이제 결국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최고의 적기인 지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진행할 이 강의를 통해서 학생은 공식보다 이제 이해를 배우고 고등학교에 가서 가장 어렵다는 그런 물리를 생각보다 할만하다, 쉽다, 나 감 잡은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 겁니다. 지금 역학을 공부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과목을 시작하는 건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제 물리학 담당하는 강사 이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등부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영이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옆에 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입고 오고 싶었지만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용무는 단정하지 못하다는 점 양해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광문고 통합과학과 고등부 이제 화학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항상 설명회를 하거나 혹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내용인데요. 화학이 뭘까? 화학은 무엇을 배울까? 그리고 우리가 왜 화학을 선행을 해야 될까? 이게 왜 어렵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항상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은 두 가지를 배우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물질이라는 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그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굉장히 작은 원자나 그 분자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자들에 대한 변화를 배우는 게 우리의 화학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애들도 그렇고 이제 학부모님도 반응 그렇고 그렇게 뭐 딱히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화학원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양에 있습니다. 화학에서는 이 원자나 분자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원자랑 분자가 얼마나 있어? 혹은 얘네들이 변화하는데 이러한 양적의 변화가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기본적인 화학원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간략하게 여기 있는 걸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볼펜을 들고 있는데요. 볼펜을 한 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다양한 볼펜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모르죠.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저희가 공기 중에 이 산소가 있다는 거는 사실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데 그러면 이 공기 안에 내가 산소를 요만큼 잡았는데 이 안에 산소가 몇 개 들어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학원에서는 이거를 제일 먼저 배워요,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이 친구가 몇 개 들어가 있니? 그러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 첫 번째로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들의 개수를 계산하는 식을 가지고 우리가 개수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화학원이 결국에 어려운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필요한 두 가지 능력은 상상력과 이제 계산 능력이다. 그 중에서 이제 계산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화학에서 정말 다양한 계산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예시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의 주머니가 있는데요. A 주머니랑 B 주머니가 있고요. 화학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계산이 이런 거예요. 이 각각의 주머니에는 이제 공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의 B 주머니에는 A 주머니보다 공이 3개가 더 들어가 있어. 그리고 우리의 B 주머니는 A 주머니보다 개수가 2배 정도 많아. 이런 식의 계산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딱 주어진 상태에서 각각엔 몇 개씩 들어가 있니? 이런 것들 하는 게 화학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딱 들었을 때 학생들이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손도 못 대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식을 작성을 해보는 거죠. 아, 여기에 B 주머니에 있는 개수가 A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A, B라고 하면은 우리의 B는 A보다는 3이 클 거야. 다음, 이 B의 개수가 A보다 2배가 많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B는 2A가 될 거야.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 사실 이 정도만 하셔도 놀랍게도 화학에서는 상위 한 20% 안에 들어갑니다. 이 식 쓰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그래서 요런 이제 수학에서는 문제 해결력이라고 부르죠. 이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향하는 풀이는 제일 세 번째 유형, 이제 상위 거의 한 10%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화학은 시간 단축의 싸움인데 이게 시간 단축을 하는 거죠. 아, 여기 있는 B의 개수가 A보다 2배가 많대. A, B가 있으면은 얘들은 개수가 2배만큼일 거야. 1대2. 그 다음에 얘들은 개수가 3개만큼 차이 나야 된대. 근데 이렇게 썼을 때는 1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3개를 곱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풀이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앞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선보일 풀이는 이런 풀이를 선보이게 될 거고요. 당연히 그 전에 이런 단계들도 거쳐서 갈 겁니다. 그래서 화학이란 어렵다. 왜 어렵냐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려봤고요. 다음 내용은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개정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고2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개정교육이고요. 크게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순서입니다. 이제 한영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현재 한영고등학교 제외하고는 이제 순서대로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올해 학생들이 이제 내년부터죠. 학생들이 배우게 될 개정교육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되게 많이 추가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추가된 건 없고요. 빠진 내용이 좀 더 많습니다. 네, 일단 사진 먼저. 네. 일단은 큰 변화를 좀 소개해드리자면은 지금 사실 모든 학교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한영고처럼 집중 이수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집중 이수제는 뭐냐면 한 학기에 과목을 다 끝내버리는 게 이제 집중 이수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한 단원에 한 고사씩이었다면은 이제는 한 고사에 2단원씩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양이 좀 많아졌다.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기존에 이제 2단원으로 들어가 있던 여기 있는 원자의 세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원자의 세계가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3단원에 들어가 있던 분자라는 친구가 2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원, 그럼 단원 하나가 삭제가 됐으니까 그 단원 하나는 어디서 가져왔냐? 기존에 화학2에 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우던 내용이 이제 3단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이 좀 내려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다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변화를 좀 보시면은 1단원에서는 이제 몰롱도라고 불리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 파트가 이제 아예 4단원으로 이동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4단원에는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삭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변화는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여름방학 강좌 계획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토요일날 이제 1시에 수업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다 4주차로 진행을 하는데 단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1단원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파트가 1단원이거든요. 1단원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4주차에는 4단원에 있는 몰롱도라는 걸 배워요. 이 몰롱도 4단원인데 왜 지금 하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앞에 보시는 이 화학평형이라는 단원 자체가 3단원 자체가 몰롱도라는 걸 모르면 아예 못하는 파트거든요. 이 파트 자체가 원래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몰롱도를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4단원에 있는 몰롱도를 제가 끌어왔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4주차에는 몰롱도라는 걸 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주 커리큘럼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자랑 좀 해도 될까요? 제 수업 포인트입니다. 그게 3가지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개념의 논리적 접근.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념의 논리적 접근과 그리고 세세한 정리.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차원이 다른 문제풀이. 이거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풀인 거죠. 이런 풀이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일단 이제 쓰는 거 없이 다다다다닥 쓰는 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풀인데요. 이건 사실 이제 내신에서는 좀 중요한데 제가 아무래도 선행이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제 다양한 유형 풀이는 하지만 새로운 유형 풀이는 아마 조금 지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행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념의 세세한 정리 예시로 그냥 제 수업 실제 판서를 가져와 봤고요.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이번에 올해 6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를 고등학교 2학년들에게 이제 풀이 같은 거 다 적어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학생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랄까요, 그냥 제 자랑 겸 넣어놓은 건데 이제 이번에 진행했던 광문고에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 진행했던 실제 시험이고요. 이건 이제 시험 문제, 이거는 제가 풀렸던 문제. 네, 되게 비슷하게 나왔다. 네, 이거는 자랑용으로 하나 넣어봤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더 관심 있을 내용이 아무래도 관리 시스템이실 것 같아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에서 부스트 클래스에 대한 설명은 들으셨을까요? 네. 아, 네. 그러면은 뭐 자세한 건 생략을 하고, 그럼 부스트 클래스 1대3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대1 카톡방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거의 뭐 24시라고 써놓긴 했지만 제가 깨어있는 시간에는 최대한 다 질문은 받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법 필기 노트 이제 나갈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행을 했는데 애가 선행하는데 얻어가는 게 없으면은 사실 별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개념 보라고 필기 노트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스트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으셔서 부스트 클래스에 이제 어떤 거 풀리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 부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이제 난이도 중짜리 문제라고 해서 이 빈칸이라는 든지 혹은 OX 그리고 대표 유형들을 모아놓은 난이도 중짜리 주간지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난이도 상짜리입니다. 난이도 상짜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중짜리 대표형을 잘 풀었어. 오케이. 그럼 너 모의고사 형태 한번 풀어볼래? 해가지고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학생들이 다 푸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클리닉을 오게 되면 조교쌤이 이제 재량하에 학생이 좀 잘하는 것 같네? 라고 하면은 이제 이것도 같이 풀려보는 거고, 근데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요 정도만 풀리는 선에서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혹시나 원한다면은 요거에 대한 것도 당연히 받아가서 풀 수는 있다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부스트 클래스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시스템 24시 카톡방은 제가 어떻게 뭐 보여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자, 어제 당장 캡처를 했습니다. 132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많이 질문하고 있고 학생들이, 이건 이제 학생들에게 나갈 필기 노트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패드로 쓰다 보니까 최대한 이쁘게 쓰고는 싶지만 이 글씨체 자체가 조금 이래가지고 근데 학생들이 다 알아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기 노트가 나가게 될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 화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감사합니다.